새학기에 제일 많이 오는 게 뭐겠어요? 현타랑 번아웃.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고등학교 때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왔어. 근데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. 최상위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.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, 저는. 진짜 제가 차원이 다르게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도파민이 돌았던 것 같아요. 아, 이 맛에 유튜브 하지. 본인을 갉아먹지 않는 갓생을 살려면 결국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맨날 이렇게 약간 책상에서 막 조명 세팅해놓고 각 잡고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엄청 텐션이 막 엄청 높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, 평소에. 그래서 조금 힘 빼고 담백하게 대화하듯이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소를 바꿔봤어요. 사실 침대 위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목적 있는 갓생 사는 법, aka 번아웃이 좀 안 오는 법, 덜 오는 법이라고 해야 되겠죠? 근데 이거를 왜 하필 지금 찍느냐? 곧 새학기잖아요. 새학기에 제일 많이 오는 게 뭐겠어요? 현타랑 번아웃. 제가 사실 지금까지 너무 유튜브를 하면서 뭐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 아니면 번아웃이 안 오는 방법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듣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한 질문이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그 갓생 이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었어요. 여기 제가 달아놓을 텐데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제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정답이라기보단 해답이 목적 있는 갓생을 살아야 된다. 그래야 번아웃이 안 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. 목적 있는 갓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?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릿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좀 단서를 많이 얻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어떤 영감과 인사이트 아닌 인사이트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사실 뭔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여서도 맞지만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하는 만큼 뭔가 저 스스로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.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더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찍어보는 영상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번아웃이 왜 올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성취를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아등바등 하다가 뭔가 지쳐서 오는 어떤 상태, 감정 그런 것 같거든요, 저한테는. 그러면은 그 성취라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그걸 어떤 수식같이 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.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이래요. 근데 이 기술을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기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재능 곱하기 노력이래요. 그래서 뭐 결국 이 성취라는 거는 노력의 제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성취라는 게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이 노력이라는 걸 결국 지속해서 막 계속된 성취를 만들어내려면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이 끈기라는 게 다시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번아웃 없이 혹은 아예 없진 않더라도 좀 더 적은 빈도로 혹은 낮은 강도로 그런 번아웃을 겪으려면 결국은 이 끈기, 그릿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. 이 책에서 그릿이라는 거는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거. 결국은 약간 끈기? 그러니까 책에서 딱 이렇게 정확히 정의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릿은 약간 끈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번아웃이 오는 이유 이 성취라고 했을 때 이 성취라는 것은 무엇이며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성취를 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끈기가 있으려면 뭔가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. 저도 이게 계속 고민이었어요.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려면 최상위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. 이게 책의 워딩을 빌린 거고 이 최상위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인생에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, 책에서는. 그러면서 이 최상위 목표보다 좀 더 하위 목표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나침반 같은 존재인 거죠, 이 최상위 목표라는 게. 상위 목표일수록 그 목표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고 하위 목표일수록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좀 내려간다, 위계가 이렇게 내려간다 표현을 하던데 좀 그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. 고등학교 때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자가 그때는 막 인생의 최상의 목표잖아요. 근데 대학에 왔어.
근데 그럼 끝이 아니잖아. 대학에 오면 또 막 미친 듯이 취준해가지고 막 피 터지게 해가지고 또 막 좋은 회사를 갔어. 그럼 또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. 거기 가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길 거고 또 새로운 경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당장에 하나하나의 목표가 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걸 이뤘을 때 성취감보다 오히려 상실감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어떤 인생의 좀 더 궁극적인 지향점, 좀 더 큰 그림이 있고 나서 뭔가 이 아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은 좀 그런 번아웃이 덜 오지 않을까.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. 저는 그 최상위 목표 부분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면서 되게 다양한 목표들이 있잖아요. 살면서 하나의 목표가 있진 않잖아요. 나는 쿼탑을 할 거야 라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뭐 이런 회사에 입사를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뭐 1년에 한 번씩은 뭐 기부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목표들이 생기잖아요. 살다 보면. 근데 결국은 그 목표들을 약간 위계화 시켜야 된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래로 갈수록 제일 구체적인 목표가 오겠죠. 예를 들어서 뭐 꽈탑하기가 목표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그럼 나는 하루에 1시간씩 뭐 매일 복습을 할 거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는 결국 위계화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오케이 뭐 그릿 뭔지 알겠고 뭐 최상위 목표 뭔지 알겠고 그러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잖아요. 최상위 목표를 어떻게 찾을까? 내 인생의 궁극적 관심은 어떻게 찾을까? 왜냐면 이게 있어야 우린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될 수 있고 뭔가 이 노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번아웃 없이 목적 있는 갓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식화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를 그리라고 하는데 뭐 위에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. 그래서 제가 뭔가 좀 굵직한 어떤 인생에서 해보고 싶다 이뤄보고 싶다 하는 목표들을 막 나열을 해봤어요.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서 위로 오히려 뻗어갔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뭐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야 다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가 이렇게 딱 공통적이었던 게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어떤 모르겠어요 뭐 무형적인 거든 유형적인 거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좋은 영향과 자극을 주는 것이 저의 어떤 최상위 목표이자 제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것보다 좀 더 하위에 있던 목표들이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뭐뭐 하기가 이런 회사에 이런 직무로 뭐 취업을 하기 뭐 사람들이 알만한 뭐 예를 들어서 세바시라든지 아니면 뭐 테드 토크 이런 데서 강연을 해보기 그리고 나중에 뭔가 내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 목표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어요. 근데 이것들이 결국 귀결되는 게 결국은 저는 제가 가진 거를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하는 방법은 이 목표의 어떤 트리를 만들어 본다. 여기서 내 최상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낼 줄도 알아야 되고 변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다고 책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스스로를 최근에 피드백을 해봤을 때 나 요즘 왜 이렇게 끈기가 부족하지? 나 요즘 왜 이렇게 뒷심이 부족하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뭔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뭔가 쉽게 질려하거나 좀 즐기지 않았던 일들은 저의 그 최상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일 때가 많았더라고요. 그냥 뭔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뭔가 남들한테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? 근데 또 내가 그러면 반대로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유튜브를 생각보다 오래 했더라고요. 이게 횟수로 치면은 제가 2020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되게 애매하긴 한데 횟수로 치면 5년 차예요. 2021, 2, 3, 4 맞죠? 잠주력하고 친구들 약속 취소해 가면서 막 이렇게 편집을 해서 5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?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지? 제가 사람들한테 제 지식을 나누는 게 즐거워서였던 것 같아요. 지식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어쨌든 저도 유튜브 하면서 권태기가 왔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,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데 어떤 압박감? 강박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던 와중에 내가 유튜브를 제일 즐겁게 했을 때는 언제였지?
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채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보성 컨텐츠의 비중이 좀 많아요. 뭐 공부법이라든지 뭐 수강 신청 아니면 대활동 인턴 면접 뭐 이런 정보성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컨텐츠들이 저는 브이로그보다 준비하는 시간이나 편집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. 뭔가 그럼에도 저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해왔던 이유가 어떤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게 좋은 자극이 됐어요, 영감이 됐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도파민이 돌았던 것 같아요. 이 맛에 유튜브 하지. 또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포맷을 하면서 컨텐츠를 해나가고 싶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 정리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고 다시 유튜브를 막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약하면 그냥 유튜브라는 일이 내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, 최상위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해올 수 있지 않았나. 그릿을 가지고. 저는 이 최상위 목표가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직업관? 어쨌든 그런 직무나 일이나 그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고 느낀 게 저는 예전부터 뭔가 계속 기획자를 하고 싶다,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다, 아니면 뭔가 프로덕을 만지는 사람, 뭐 프로덕 매니저라든지 PM 같은 일을 하고 싶다.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제가 가진 거를 가지고 서비스든 프로덕이든 무언가를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내가 인풋을 넣은 이 아웃풋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구나. 정량적으로도 정성적으로도 이 피드백을 다 받고 다시 이터레이션을 해서 더 좋은 프로덕,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시 주고 이 사이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최근에 프로덕을 A부터 Z까지 다 빌딩을 해야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늦게까지 막 일을 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도 자다가 뭐 아이디어 생각나면 갑자기 막 노트에다가 막 미친 듯이 적고 막 제가 버스에서도 계속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계속 막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. 그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제가 되게 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일에. 근데 그게 내가 어떤 다른 직무의 일들, 물론 저는 인턴으로 짧게 경험을 해보기는 했지만 다른 일들을 할 때와는 진짜 제가 차원이 다르게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나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표, 최상의 목표랑 부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의 일들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했구나. 번아웃 없이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정신승리일 수 있는데 다시 돌아본 거죠. 사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쉽게 질려 했던 일들은 뭐 내가 끈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최상위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서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목적 있는 갓생을 살려면 그 자기 인생의 최상위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. 그래서 뭐 이것저것 부딪히다 보면 내가 이거 할 때는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좀 잘하는 것 같고 이거 할 때는 진짜 너무 싫었고 이런 자기만의 빅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서 뭔가 단서를 잘 찾아보면 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윤곽 정도는 보일 수 있겠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일이 최상위 목표와 좀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일을 선택하고 해 나가다 보면 뭔가 번아웃이 좀 덜 오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. 막 동시에 10가지 일을 한다고 쳐요. 근데 그 10가지 일 중에 9가지가 사실 뭐 모르겠어. 남들이 좋다니까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보다는 남들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관심에 맞춰진 일을 9개를 하다가 지치는 거랑 근데 반대로 내가 한 3가지 일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모두 내 인생의 어떤 최상위 목표에 부합을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10가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밖에 자기 일이 없지만 이 사람은 3가지 일밖에 안 하더라도 3가지 다 자기 일이잖아요. 좀 더 온전하고 뭐랄까 이상적인 갓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결론은 번아웃이 안 오는 본인을 갉아먹지 않는 갓생 을 살려면 결국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의 최상위 목표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들을 위계화시켜보자. 그렇게 해서 최상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들은 과감하게 쳐낼 줄도 알고 혹은 변경할 줄도 알고 막 생각보다 막 듣고 보니까 뭐야 별 메시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번아웃 오지 않는 법 혹은 좀 더 의미 있게 목적 있는 갓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침대에서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.
이번 영상도 모르겠어요.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또 씻고 자고 사실 내일 수강 신청 결과가 나오거든요. 개강하면 개강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꼭 목적 있는 갓생 사셔서 번아웃 오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포함. 다들 화이팅!